김치와 양념치킨, 새로운 식재료의 유입과 한식의 재창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선 후기 식재료 유입 현상과 새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 식단의 변화와 한국 음식의 국제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념치킨은 어느 나라 음식이죠?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알아봅시다. 본 수업 전 다음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고춧가루를 넣은 매운 김치는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다.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O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생각할 때 대부분 빨갛고 매운 음식을 떠올리죠. 그래서 김치라던가 고추장, 떡볶이 이런 것들. 빨간 고춧가루를 사용한 각종 음식, 그 다음에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인 고추장 이런 것들은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고추의 원산지는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아메리카에서 전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추를 활용한 음식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을까? 네, 알아봅시다. 1613년에 쓰여진 이수광의 지복유서이라는 책에서는 일본에서 남만초가 들어왔다라고 했고요. 이게 성호사설에서는 일본에서 온 맛이 아주 독하고 매운 외초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전래 절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메리카를 원산으로 하는 고추가 포르투갈을 통해서 당시 교역을 하던 일본에 전해지고 이것이 다시 조선에 소개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고추는 이제 술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 즙을 내서 향신료로 쓰는 그러한 정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승정원 일기 1752년에 쓰여진 부분에서 이 영조가 조종부라는 사람의 집에서 굉장히 맛있는 고추장을 담갔다, 고추장 잘 담갔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고초장이 지방의 여염집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18세기 중반에는 고추장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1766년에 증보살림경제라는 책에서는 이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고춧가루 활용한 오이김치, 그리고 고추장 만드는 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고추가 처음 우리의 문헌에 등장을 하고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서부터 갖가지 음식의 조리에 고추가 쓰였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도 매운맛을 즐겼는데, 이때는 천초와 같은 그런 향신료가 쓰였고요. 말 그대로 이제 향신료로만 쓰였는데, 이 고추는 그 자체도 채소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장으로 담가서 양념으로 만들어서 각종 음식의 결정적인 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빨간 김치도 이 무렵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김치는 채소를 소금물에 절여서 먹는 저장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절인 채소를 천초와 같이 매운맛 내는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게 초기 김치였다면, 이제는 고추가 소개되면서부터는 빨갛고 매운 그런 김치로 차츰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초가 들어간 하얗고 매운 김치보다 고추가 들어간 빨갛고 매운 김치를 더 선호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고구마와 감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18세기 중반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가 들여온 고구마와 19세기 중반 북방으로부터 소개되었다라고 알려진 감자는 모두 기근을 대비한 구황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됐습니다. 이 감자 비슷한 시기에 배추도 들어옵니다. 이 1876년 이후에 조선이 개항하고 개항장을 따라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됐는데요. 이때 현재의 배추 김치를 담그는 것과 동일한 종의 배추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배추는 좀 더 가늘고 이파리가 적었는데요. 새로 등장한 배추는 이렇게 통이 굵고 잎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따라서 이 배추가 기존의 재래종 배추를 빠르게 대체했고요. 그래서 이 배추가 소개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배추김치라고 불리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볶음밥 먹으면서 김치를 또 반찬으로 같이 먹고요. 그리고 여전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담가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김치만을 보관하는 김치 냉장고를 집집마다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김치 종주국이다 할 수 있겠죠. 새로운 품종의 배추가 소개될 무렵인 이 개항장에 이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이 짜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개항 이후에 이 많은 외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들어섰거든요. 이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산동 지역 출신으로서 이들이 하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그래서 화북 음식이 주가 되었습니다. 1911년에 동흥루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화춘, 그리고 이제 중화루 이렇게 차례차례 중화 요리집들이 개업하면서 중국 음식점들이 고급 음식점으로 호황을 누렸어요. 이런 화려한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교자라던가 전병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유행했고요. 이 교자와 전병 같은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중국떡이라는 의미에서 호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북 지방에서 먹던 짠맛의 작장면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아마 이때 한국에서 조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콩으로 만든 이 짠맛의 장에 면을 비벼서 먹던 이 화북의 작장면이 아마도 이 이름으로 보아서 짜장면의 시초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밀가루나 이러한 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배를 통해서 이런 중국의 식료품들이 수입이 되었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거치는 시기에도 이 자작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드문드문 찾아지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화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이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었고요. 이 일자리를 잃은 화교들은 대거 중국 음식점을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이때 약 전체 화교의 70% 이상이 77% 정도 되는 이들이 음식점 영업으로 생계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 화교들이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게 되니까 이전에 중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정통 중국 음식이라는 식단의 메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짠맛의 그 장에 물을 부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채소들을 많이 볶아서 거기서 단맛을 낸 그러한 짜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예전보다 맛이 좋다라는 평을 받게 되니까 아예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캐러멜도 첨가가 됐죠. 그래서 원형의 작장면과는 전혀 다른 맛의 짜장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짜장면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 물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짜장면이 더욱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즉 미국은 한국의 밀가루라던가 이제 설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또는 싼 값으로 원조를 했고요. 이 물자들이 이 전쟁 후에 공업화의 주력 산업이 됐어요. 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밀가루가 공급되면서 밀가루를 활용한 국수, 라면 같은 음식들이 호황을 이끌어냈고요. 또 쌀이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혼분식 장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밀가루 소비가 더욱 늘었습니다. 1967년부터 76년까지 이제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이 혼분식 장려는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식당이 처벌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밀가루 소비 정책으로 인해서 짜장면이 더욱 호황을 이루게 되죠. 이제는 화교가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도 짜장면과 짬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집을 열었고, 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그다음에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짜장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겠죠. 물가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대표적인 한 끼 식사가 되었습니다. 호떡도 짜장면처럼 중국 음식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중국을 뜻하는 호떡이었어요.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 밀가루
안에 채소나 고기를 넣어서 먹었고요. 이 한국에서는 여기다가 이 채소나 밀가루 대신에 흑설탕을 넣어서 기름이 이렇게 지져서 먹는 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호떡은 중국에서도 한국 호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개항장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온 중국인들로부터 시작된 짜장면, 호떡. 근데 원형과는 전혀 다른 맛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치맥이라는 말이 이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거든요. 이 치킨과 맥주를 뜻하는 치맥은 아예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아서 이 영어 사전에도 치맥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 치킨은 명칭 그대로 닭 요리인데 이 한국에서 말하는 치킨은 닭 요리 중에서도 이 밀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맥주도 한국의 전통술은 아니죠.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두루 사랑받는 이러한 닭 요리, 맥주, 이것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조화를 이루어서 치맥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고 매운 양념을 한 양념치킨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양념치킨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어의 전순이가 쓴 산가요록에 포개라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로 알려진 이 책에서는 이 닭을 토막내서 기름을 발라서 달군 그릇에 닭고기를 넣고 볶은 다음에 간장과 밀가루 섞은 소스를 부어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닭을 주로 찌거나 삶아서 요리해서 먹었는데 이러한 포개의 요리법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양념치킨의 조상님쯤 되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름이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이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해서 튀겨내는 이 조리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개처럼 기름을 두른 솥에 이렇게 눌러서 구웠다라는 그러한 조리법들이 훨씬 더 많이 쓰였고요. 현재 형태의 프라이드 치킨은 아마 19세기에 미국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세기 이후에는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음식이 됐고 1950년대 이제 전쟁 이후에는 미군에 의해서 한국에도 소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970년대 공장에서 식용유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튀김 만들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에서 큰 솥에 기름을 가득 담고 지글지글지글 소리 나게 닭을 튀겨가지고 팔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1980년대는 사진에서 보이는 이 양념치킨이라는 획기적인 음식이 등장했거든요. 이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 달콤한 맛 섞어서 동시에 이렇게 버무려내면 그 맛이 기가 막히죠. 이러한 양념치킨은 등장한 순간부터 그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간장을 양념을 입힌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양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다양한 치킨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양념치킨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맥주 회사들이 한국에 문을 열게 되었고요. 이 맥주를 공급했는데 이 해방 후에 이런 일본 맥주 회사들이 미 군정청소관이 됐다가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맥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도수가 낮고 이 청량감이 있는 맥주가 가벼운 술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치킨을 배달하는 곳이 하나둘씩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때 배달시켜 먹는 치킨은 정말 별미였죠. 이때 그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KFC와 같은 치킨집이 한국에 문을 연 것도 바로 80년대 초입니다. 근데 이 치킨들 튀겨내다 보니까 약간 한국인들의 입맛에 느끼했죠. 이런 느끼함을 잡고자 치킨집들은 생맥주를 함께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와 치킨의 조합은 급속도로 대중화됐어요. 이 맥주는 독한 술도 아니었고 또 예의를 차리는 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가 치킨과 만나면서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를 찾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같이 파는 호프집이라는 대중 음식점은 바로 가벼운 모임 장소로서 등장해서 20세기 후반은 그야말로 호프집 전성시대였죠. 이 한반도의 전통 식문화 중에서 술과 안주가 함께하는 주안상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찾았고, 이렇게 맥주와 치킨은 최고의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소주의 조합은 삼겹살이죠. 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조합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도 매료시켰어요. 게다가 날로 숫자를 더해가는 굉장히 다양한 맛의 양념치킨 덕분에 치맥 문화에 쉽게 누구라도 입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맥주는 20세기 이후에 한국에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둘의 조합으로 치맥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한국을 벗어나 이 치맥 문화가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제 양념치킨은 한국의 음식이 되었고 한국의 닭 요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의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식재료가 소개가 되면서 김치와 고추장이라는 음식이 지금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그러한 과정, 그리고 외국인들을 통해서 소개된 짜장면과 호떡이 원형의 맛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미 있는 음식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 치맥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한국의 음식 문화의 발전과 적응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